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면 허언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이 허언증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허구의 세계만을 진실로 믿으며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이 현실 세계를 다 부정해버리고 외면하고 왜곡해버리고 허구, 가짜 세상, 상상의 이 세상을 진짜처럼 믿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게임 속의 이 가상 공간을 진짜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무협지 속의 주인공의, 내가 무협지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무협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내가 장풍도 쓰지도 못하고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하늘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장풍을 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일종의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망상장애라고도 볼 수 있고 심각한 정신병인 조현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심각해져 버리면 이제 인격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플리 효과라고 하는 이 리플리병은 어떤 거냐면, 거짓말이 탈로 날까봐 불안해하는 단순 거짓말장애, 허언증과는 달리 이제 거짓말장애나 허언증, 그걸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혹시 들통나면 어쩌지? 나 이거 거짓인데, 나 속였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완벽한 진실이니까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진실이고 진리니까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런 수치심, 부끄러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무조건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실제로 소설 재능이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반항아적 기질의 주인공 톰 리플리는 친구이자 재벌의 아들인 디키 그린프리를 죽인 뒤, 친구를 이렇게 죽인 뒤 대담한 거짓말과 행동으로 그린 리플리 인생을 가로챈다. 즉 톰 리플리가 아닌 디키 그린프리의 삶을 살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린 리프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그의 연극은 막을 내린다. 자기의 어떤 모습이 사실은 열등하고 미천하고 싫으니까 친구가 가진 게 이게 엄청 좋은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살해한 뒤 친구의 모습처럼 위장한 채 인생을 살아갔다.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리플리 증후군의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S씨의 학력 위조 사건, S씨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S씨는 2007년 동국대 교수 임용 및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예일대 박사 학위와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있지도 않는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런 학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높은 고위층까지도 올라가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입생 엑스맨의 비애. 2014년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8년부터 약 6년 동안 48개 유명 대학교를 전전하며 신입생의 행세를 한 사람의 사연을 추적했다. 그는 실제 학생의 이름을 도용하는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실제로 신입생 행세를 지속했던 거죠. 6년 동안 48개 유명 대학교에서. 학창시절 왕따를 당한 그는 명문대를 다닌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서 그만두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해되죠?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하고 변변치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서울대 다녀, 나 연세대 다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너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실제 이 명문대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48개 대학에서 그렇게 자기가 신입생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탠포드와 하버드에 동시 합격했다던 여고생 K양. 2015년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 여고생이 스탠포드와 하버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뉴스가 이슈가 되었다. 스탠포드와 하버드 대학을 각각 2년씩 다니고 원하는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은 취재 결과, 저도 이 기사 봤던 것 같아요. 와, 스탠포드와 하버드를 한꺼번에 붙고, 야, 대단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기사가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취재 결과, 결국은 그것은 다 가짜였다. 사기였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또 어떤 프로에서도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경찰이 되고 싶어 했는데, 경찰 시험을 수십 번 이렇게 번번이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디 옷가게 같은데, 그 중고 옷 같은 것을 경찰 제복이나 호루라기 이 모든 걸 사가지고, 실제 경찰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그래서 한 5년 이상을 그렇게 경찰처럼 행동했던 그 남자의 사연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가 꿈꿔왔던 그 이상이 있잖아요. 상상. 현재의 나는 초라하고 나는 열등한 존재인데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고 싶은, 시작은 어찌 보면 남한테 관심받고 싶은 일종의 거짓말이고 허언증인데,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자기 스스로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혹시 들통나면 어쩌지? 그럼 내 자신은 초라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버린다. 세뇌를 해버리는 거죠. 나는 서울대생이야. 나는 서울대생이야. 나는 전지전능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아주 신통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신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던 사이비 종교 교주와 같은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거짓된 환상에 영원히 취해버린다. 그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원인이죠. 그 세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듯이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부터 뭔가 열등한 존재였다. 욕구가 좌절되었다.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현실이라는 이 건강한 세상 속에서 부모와 소통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어떤 보편적인 보통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존재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그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욕구가 좌절이 되면서 나라는 존재는 열등한 존재구나, 비참한 존재구나,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어떤 열등감 속에서 시작을 한다. 그때 이제 한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위대해지고 싶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멋진 직장인이 되고 싶다. 나도 명문대생이 되고 싶다. 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제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게 된다는 거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 바로 PC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마치 내가 게임 속에서는 엄청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센 거인이 되는 거예요. 게임 속에서 내가 버튼만 잘 눌러도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파괴적인 어떤 제왕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착각에 이제 환상에 빠져들면서 이 어떤 게임 속에 이 환상을 갖고 와서 바깥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온통 거짓을 사람들한테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댓글들이 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분들 정말 무서운 게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맞춰보면 아기가 안 맞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나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 이런 부리들이 있어요. 지들이 뭐라고 되는 것 마냥 잘못된 사실을 믿으면서 음해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대며 희생양을 만드는 리플리 증후군들, 바로 조직 스토킹 범죄자들이죠. 꼭 보면 힘없고 만만한 사람을 근거 없이 나쁜 사람으로 소문내면서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죠. 대체로 힘없고 가만히 있는 선량한 사람들만 괴롭힌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쉽게 은폐하고 조작하기가 쉬운 거니까. 손바닥으로 세상 눈은 가려도 하늘을 못 가리는 법이죠. 리플리 증후군. 이런 조직적인 스토킹 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네요. 6년 동안 신입생 행세할 시간에 6년 동안 수능 공부만 죽어라 팠어도 이미 명문대 갔겠다. 팩트 폭격이네요.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허구된 세계가 진짜로 믿고 싶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신장애 일종이라 타인의 관심과 애정어린 사랑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참 무섭네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연하게 사실인 것처럼 말해서 아 그래 하고 믿지만 하지만 갈수록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아짐. 그러다 보면 신뢰도 안 가게 되고 그냥 무슨 말해도 다 거짓 같아서 말하기 싫어짐. 내 친구 이거 같음. 딱히 정의 내릴 말이 없어서 허언증이라고 했는데 딱 이겁니다. 말끝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구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이 댓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 갖는 사람의 이 파괴적인 거, 위험성, 이들의 그 이기성, 이게 하나고, 이들이 왜 리플리 증후군이 됐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인 이 사람들의 약자였다.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이 있었다라면 이들이 이런 괴물은 안 됐을 거다. 이런 두 가지 어떤 패턴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단순한 허언증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시작은 애정결핍이 시작된 것 같아요. 부모나 이 사회 친구들로부터 좀 괜찮은 인간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 거죠. 이 현실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는 내 자신을 못 드러내니까 이 가상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키보드 워리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밖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이 리플리 증후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 현실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 가상 공간에 갇힌다는 거죠. 이 게임 공간에 갇혀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만드는 거고 인터넷에 그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또 만들어내는 것도 이 리플리 증후군의 일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어찌 보면 이 사회적인 약자이다. 이 현실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가상 공간에 갇히게 되면서 이 가상 세계를 진짜처럼 이제 확대, 재생산하면서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를 이제 포장하게 이르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허언증 환자처럼 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최면이 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면이 계속 걸리면서 어느 순간 뇌가 세탁이 돼버리는 거죠. 아, 내가 만화 속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구나. 나도 무협지 주인공처럼 장풍을 쏠 수 있겠구나. 와, 내가 믿는 대로 모든 게 다 되구나. 나는 실제로 위대한 인물이구나. 지나친 자기 신뢰, 자기 확신, 즉 부정적인 이런 망상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믿어버렸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그거 사이비야 말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도 자기 스스로가 사이비 종교 교주가 돼버리고 신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심각한 마음의 어떤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전 이런 걸 봅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이 심리적인 약자지만 결국은 이 위험한 공격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가짜 세상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이 나고 공격성이 많으면 이 심리적인 약자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폭행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잔혹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많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무서운 어떤 이기성도 볼 수 있고, 이들이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지에 대한 우리 이 사회적인 어떤 관심 어린 애정과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생각보다 다른 심리적인 마음의 병도 힘들지만 이 리플리 증후군은 그만큼 더 치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자기를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믿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는 한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허언증 약간 증세가 있고 약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좀 잘 하거나 아니면 관심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거나, 내가 어느 순간 이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제 헷갈릴 정도로 조금 위험해진다라면 이제는 저의 이런 강의나 어떤 이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조금 다시 자기를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 이 심리학 관련한 책 같은 것도 읽으면서 자기의 심리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시 현실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싫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 아무리 이승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당신들이 아무리 상상하고 대단한 뭔가를 꿈꿔도 그것은 결국은 현실이 아니다. 다 가짜다. 다 뜬구름이다. 배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재밌고 즐겁다. 그래서 너무 이 가상 공간에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 힘든 세상이지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내가 또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대학을 가서 또 거기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막노동이좀 편의점 알바든 뭐라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또 회사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진급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현실 세상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리플리 증후군 여기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현실 세상 나오려고 할 때 못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왠지 늑대 소년처럼 이미 가상 공간에 취해버렸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현실 속으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두려워지고 무섭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가상 공간에 빠져버리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골방에 평생 갇혀서 살거나 아니면 평생 게임 중독에 빠져버리거나 하는 것처럼 점점 이 건강한 이 밝은 현실 세상 속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 세상으로 나와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